그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 풀려? 네. 표현 바꾸는 다 풀었어? 네. 너가 원 뭐였지? 민, 원민? 무슨 원민이야? 전, 전원민. 그 다음에 윤아영인가? 아영. 너가 도영이지? 넌 이름이 뭐냐? 도영이도 오래 다녔냐? 그치? 몇 학년 때부터 다녔어? 중3 겨울방학부터 다녔어요. 경훈이는 중3 여름방학 정도부터 다녔나? 네. 이렇다 장기 재원생이네. 장기 재원생 쌀 한 가만 이런 거 줘야 되는데, 그지? 네. 자, 유제 1-2부터는 잘 안 풀린 친구들은 보세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천의 자리, 백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320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4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다 내려요. 무조건 다 내려요. 그러면 4를 적고 나면 여기에 숫자 몇 개가 남아요?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다 되는 거지. 4P3. 4P3은 누구랑 같아요? 그냥 4P가 어차피 똑같아. 그럼 얼마? 24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3이 왔다고 쳐보면 100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 이제? 4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는 거지. 3은 못 오잖아. 중복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 경우들에 대해서는 다 돼, 안 돼? 다 되는 거야. 왜? 3200보다 큰데 여기에 2를 뽑고 나면 무조건 3200보다 다 크지 않겠니? 뒤에 뭐가 오든 2를 뽑고 나면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럼 뒤에 있는 요 숫자들은 뭐가 돼 그러면? 몇 개 숫자가 남아? 3개 숫자가 남으면 3P2까지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는 6가지니까 몇 가지? 12가지가 된다. 라고 해서 36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충분히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차근차근 가보면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 이게 이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가 돼서 올라왔었어야 되는 건데 많이 잊어버렸을 거고 1학년 때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지금 맘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천천히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알겠죠? 짝수의 개수를 물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1의 자리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꼭 천의 자리 먼저 써야 된다는 이제 그 길은 없는 거야. 이유는. 그치? 1의 자리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짝수가 와야 돼. 근데 뭐가 문제야? 1의 자리에 0이 왔을 때와 0이 안 왔을 때가 천의 자리 선택지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0이 오는 경우와 그 외에 2 또는 4가 오는 경우로 좀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럼 0이 오고 나면 여기에 몇 자리야? 세 자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천의 자리에 누가 올 수도 있어 어차피. 0이 아닌 숫자 모든 숫자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남아있어? 4개 남아있는 것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근데 1의 자리에 2 또는 4가 왔어.
근데 여기 이제 좀 나눠서 풀어볼까? 1110이 있어. 그럼 여기에 누가 올 수 없는 거야? 0이 올 수 없는 거야. 그럼 여기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 0도 올 수 없고 몇 가지 남아? 3가지가 남는 거지. 이해가죠? 곱하기 여기 몇 가지 남아 또? 여기 올 수 있잖아 이제. 3p 2가 되겠지. 여기 또 몇 가지고? 2가지가. 이해인가요 여러분? 꼭 쌤처럼 풀 필요는 없는 거야. 그지? 다르게 푼 친구들도 많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풀이를 잘 비교를 해봐야 돼. 4p3은 몇 가지야? 24가지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 거고. 3p 여기 2가지 이거 곱하면 얼마 이거? 36가지. 더해서 얼마? 60까지 된다고 풀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4자리 숫자니까 선생님이 푼 풀이와 다르게 노가다 다 때려서 풀어도 답은 구할만 할 텐데 이 숫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뭔가를 나누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누어서 푸는 연습이 돼야 돼. 그래야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풀이 과정을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기 풀이가 다르더라도 풀 좀 정리 좀 해놔. 1의 자리를 0이 올 때와 0이 아닌 숫자가 올 때로 나누어서 푸는 게 깔끔하다. 경원이는 이렇게 풀었나? 네. 예서도 이렇게 풀었어? 0이 올 때와 안 올 때로? 네. 잘했어. 이렇게 풀어야 돼. 유제 1-3도 가볼까 또? 답 나왔어요 이거는? 이 좀 어렵나? 경원이 풀었니? 자, 일단은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해서 앉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빠 엄마도 같은 날에 이웃해서 앉아야 돼? 안 앉아야 돼? 앉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고 여기에 아빠 엄마가 앉는다고 생각해봐. 1년에 열을 일단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열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2가지지. 여기 2가지. 그죠? 열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그럼 열을 정하고 나면 우리가 이웃할 수 있는 자리의 선택지가 요 경우와 요 경우 2가지가 있을 수 있어.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요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일단 자리를 고르는 방법이 2가지인데 고르고 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위치 바꿈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 거지. 맞죠? 그럼 아빠 엄마도 똑같겠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겠지 아빠 엄마의 자리겠지. 그러고 나면 몇 개 자리가 남죠? 2개 자리가 남죠. 그 2개 자리를 누가? 아들 딸들이 앉겠네. 그럼 뭐야 이게? 2p2라고 해도 되죠. 2개의 자리 중에 2개를 골라 아들과 딸이 앉는다. 자, 결국 답은 뭐라고 할 수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열을 선택지가 몇 가지? 2가지. 열을 선택하는 거야. 1열, 2열. 1열에 할아버지가 앉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을지 2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을지. 그죠? 그리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 앉는 방법이 2 곱하기 2. 아빠 엄마의 자리에 배치의 방법이 2 곱하기 2. 나머지 2자리를 아들 딸이 앉는 방법이 2p이다.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가죠? 그럼 경우 이거 2가 몇 개야 이거? 이 6개가 되나? 64가 된다는 거지. 이해 가죠? 꼭 선생님처럼 풀 필요는 없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는 가질 수 있어야 돼. 넘어갑니다. 넘깁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적어도의 동그라미 쳐, 적어도.
적어도에 동그라미 치고 여사건으로 푼다라고 적어놔. 여사건으로 푼다. 적어도 뭐가 온다. 뭐 이런 문제거든. 자, 시그널이 있어. 시그널. 자, 문자가 서로 다른 다 6개 문자죠 지금. 그치? 6개 문자 중에 모음은 몇 개 있어요? 그럼 자음 모음 몰라. 빨리 알려줘. 아이랑 모음이 2개가 있어 없어? 있네. 그치? 자, 1번 봐봐. 1번 뭐라고 돼 있니? S가 맨 처음에 오고 1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 S를 배열해놓고 그 다음 누구를? L이랑 L이 맨 뒤에 오는 걸로 배열해 놓으면 여기 몇 개 문자를 배열해야 돼? 4개 문자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 배열은 몇 가지? 4팩이 되는 거지. 1번은 너무 쉬운 거야 지금. 그죠? 2번 S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 라고 돼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S 동글뱅이 동글뱅이 L 또 L 오고 S도 가능한 거죠. S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 일단 요거를 만들어 세트를. 요거 하나의 세트를 만들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 네모라는 문자, 세모라는 문자가 남을 거 아니에요. 총 6개의 문자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뭔가 간단한 그림으로 자꾸 표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표현해놓고 나면 잘 보여.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보이긴 하는데 암산하다 보면 틀릴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풀고 싶으면 뭔가 자꾸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봐. 그럼 훨씬 더 풀이 과정이 간결하게 더 잘 보일 거야. 요 경우 우리는 구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치?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문자를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 돼. S와 L을 빼고 나면 몇 개의 문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4개의 문자가 남아있을 건데 그 4개의 문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 배열을 하면 돼 안 돼? 되는 거잖아. 4P2가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한 덩어리로 보면 여기 몇 개야? 3개 문자니까 3팩토리얼 되는 거 맞니? 그쵸? 그 다음에 요 놈의 두 놈이 자리 바꿈하는 경우도 2가지가 생겨 안 생겨? 생기고. 이해가셨죠? 그럼 지금 이 뭔가 그 그림이 완성된 거야. 그럼 내가 답이 보기 없더라도 그럼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다음에 검사할 때도 훨씬 더 잘 보일 거라. 알겠죠? 그냥 무조건 숫자만 됐다 막 적어놓고 계산 막 하고 있지 말고. 이해가죠? 뭔가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자, 정리하면 S와 L을 선택할 수 있는 S가 앞이냐, L이 앞이냐를 정하는 게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가운데 2개의 문자를 고르는 게 뭐? 4B 2가지. 4B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면 3개의 문자를 자리 바꿈하는 몇 팩? 3팩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4P는 얼마야? 12. 얘는 6. 144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이해되고 있는 거지요? 네. 오케이. 3번 읽어봐. 3번이 이제 이 예제에서의 핵심이겠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여사건이 뭘까? 모두 다 자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뭐야? 모음 오고 모음 와도 되고 모음 오고 자음 와도 되고 자음 오고 모음 와도 되니까 너무 많아 안 많아?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야. 다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 그렇게 풀지 말고 여사건이 뭐야? 자음 오고 자음 오는 여사건을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지.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팩까지야. 그치? 6팩까지. 6개 문자를 배열했으니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자음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잖아. 그래서 자음을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열을 해야 안 해? 할 거고, 가운데에는 몇 팩이야 이거? 4팩까지가 되는 거니까 4팩으로 곱해줘. 6팩은 얼마야 여러분? 720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4P는 얼마지? 자, 이거 계산할 때 잘 봐. 그냥 계산해도 돼. 4P는 얼마야 여러분들? 12고 4P는 얼마? 24니까 그냥 계산해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계산하기를 권장한다. 묶어내요. 묶어내.
6팩은 어차피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럼 4팩이 이미 보여 안 보여? 얘까지 계산해서 더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고 4팩 묶고 내고 나면 여기 얼마 남아? 30까지. 여기 몇 가지 남아? 12가지.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묶어낼 수 있는 게 더 있으면 더 묶어내도 돼. 솔직히 12라는 건 5가 있어 없어? 5가 없네. 묶어낼 수는 없네.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큰 차이가 없지만 얘네들이 복잡해질수록 묶어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을 줄여줄 거야. 알겠죠? 그런 거 팁까지도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를 뭘 또 풀어볼 거냐면 나머지 쉬워요. 유제 2-3만 풀어봐. 진도를 나가봐야 알겠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도 조금 선생님이 프린트로 더 나눠줄 거야. 유제 2-3은 3타임즈부터 해놔. 많이 틀린다 이거. 맞춘 학생들도 노가다를 풀어서 푸는 경우는 엄청 많겠지. 노가다로 풀지 마. 노가다로 안 푸는 방법을 빨리 고민해봐. 어떻게 풀었는지가 중요하다, 그치? 자, 봐봐. 선생님 같이 해볼게.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다섯 개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누가 들어오면 안 돼. 1이 위치하면 안 되고 또 5는 어디에 있어? 1의 자리 5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일십, 백천, 만이니까 앞이네? 미안해. 맨 앞에 1이 들어오면 안 되고 맨 끝에 5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학생들이. 1이 올 수가 없는데 여긴 또 누가 올 수도 있어? 5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5가 온 경우와 5가 오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푸는 방법도 가능해. 그럼 5가 이미 여기 왔어. 그럼 이미 5가 여기 들어올 수 없잖아. 그럼 여기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그냥? 4패까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근데 여기 뭐가 뭐다? 5가 못 온다는 건 5가 여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 5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도 5가 안 왔고 여기도 5는 여기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는 5의 선택지가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있는 거지. 요놈 중에. 그럼 나머지 숫자 몇 개 남아? 3개나 남아서 3팩이 돼야 되고 5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필이 있는 거지. 5를 제외한 4개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엄밀하게는 4C1인 거예요. 그쵸? 4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3실 아니에요? 1 모두. 미안해요. 3C. 쏘리. 3C1이네. 그치? 이해가요? 자, 1도 못 오고 5도 못 오니까 3개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럼 나머지 4개가 남아 안 남아? 뽑은 걸 제외하면 4개 중에 5라는 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푼 사람 들어. 이렇게 풀어도 돼. 자, 그런데 방법 2는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게 좋아. 5가 6번을 풀 건데 뭔가 지금 이 단원이 6건이잖아. 6건에 넣은 이유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푸냐면 1이 여기 오지 못하는데 1이 온 경우가 6건일 수 있어.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몇 팩? 5팩인데 그 중에서 뭘 뺄 거냐면 1의 경우지. 1, 2 경우. 1이 여기 왔다고. 1이 여기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일단 뺄 거야. 또 뭐도 뺄까? 여기 뭐가 와? 5가 온 경우도 뺄 거야. 근데 조심해. 이게 답이 아니야. 왜일까요? 둘 다. 그치, 둘 다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2번 뺐으니까 뭐야? 더해줘야 되지. 1,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뭐? 5의 경우를 빼주고 다시 더해주고. 이게 정석이야.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기를 권장한다. 그래야 나중에 더 확장되는 문제들까지도 좀 자연스럽게 풀려. 알겠죠? 6건을 풀 건데 5팩에서 1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인 경우를 뺄 거고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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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 오는 경우도 뺄 건데 이 안에는 1과 5가 모두 있는 경우가 중복되어 있어. 그걸 빼야 돼. 5팩. 얘는 몇 가지야? 4팩이야. 얘는 몇 가지야? 4팩이야. 얘는 몇 가지야? 3팩까지야. 계산이 너무 간단한 거지. 4팩, 4팩, 3팩. 답은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다. 경우의 수가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기보다는 아차! 싶은 답을 잘못 틀리는 거야. 그지? 선생님도 아까 여기 사실로 순간 썼잖아. 그지? 경원이가 30 얘기해서 선생님도 실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수열조합은 주관식이 되는 순간 오답률이 되게 높아. 무슨 제가 객관식이면 내가 잘못 풀어 답이 없으면 다시 풀게 되거든. 내가 뭔가 잘못 계산했구나 순간적으로. 근데 주관식이면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좀만 쉬었다가 이제 중복 순열로 가겠습니다. 자, 이해되고 있나요? 천천히 나가고 있어? 도형이 잘 되지? 아니요.
중복 순열로 갑니다. 여러분 책 22페이지를 펴요.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해서 배열한다는 뜻인 거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파이 r이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기호로 mpr이 아닌 m파이 r이 되는 거야. n의 r제곱이 되는 건데 얘도 서로 다른 연계는 변함이 없어. 여기서 뭐를 허용하느냐?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라는 얘기야. 중복을.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r개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 2, 3이 있어. 숫자 1, 2, 3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있다고 쳐보자. 총 4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4자릿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1, 2, 3이라는 숫자 중에 첫 번째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뭘 허용하니까? 중복을 허용하니까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네 번째도 3가지인 거야. 그러니 3의 4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호로 표현하면 뭐야 이게 지금? 몇 개 중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했어? 4개를 선택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3파이 4가 되는 거야. 예전에 10몇 년 전에 1등급을 항상 놓친 적이 없던 놈이고 대부분 다 맞아 수학을. 수능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9월인가 모의고사에서 23번이 뭐냐면 22번 다음에 쉬운 문제였을 거야. 22번이다 그 당시에는. 21번이 맨 마지막. 걔까지 가장 어려운 게 21번인 시절. 22번을 쉽게 하나 틀린 거야. 2점짜리를. 뭘 틀렸나 봤더니 시험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 6파이 5를 물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 중에 5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라고 말로 써져 있었으면 얘가 헷갈리지 않았을 거야. 왜? 어차피 문맥상으로 얘는 계속 풀었을 거 아니었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이 m파이 r이라는 기호를 쉽게 무시한 거지. 이걸 아예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2파이 5가 이게 5제곱인지 5의 제곱인지 헷갈려갖고 쉽게 틀렸어. 이거 하나를 2점짜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시당한 기호야. 그러니까 MPR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m파이 r이라는 기호를 잘 안 써. 선생님도 그래. 풀다 보면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중복순열을 그냥 해석하면 되잖아. 3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5개 뽑으래. 3의 5제곱 끝. 이걸 3파이 5로 썼는지 5파이 3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 쓰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알겠지? 높아심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가 m파이 r이 n의 r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잘 쓰지는 않지만 외워는 두고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하라. n을 계속 곱하면 된다. 몇 번? r번.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가니?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복 순열은 그럼 뭐가 달라? 중복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문제 풀러 가볼게. 어렵지 않아. 간단하니까 이쪽은 내용은. 예제로 가봐. 예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 쭉쭉 해주겠습니다. 예제 3번 봅니다. 문제 읽어봅시다. 자, 1번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0부터 4까지 숫자 5개가 있어, 없어? 자, 중복 허용의 밑줄 긋고요.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개수를 구하래. 이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없으라. 그럼 100의 자리는 뭐가 뭐다? 0이 못 오니까 몇 개 올 수 있어? 4개가 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 뭐가 올 수 있어? 0이 올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5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럼 몇 가지? 100가지. 이걸 좀 더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답지를 작성하는 사람도 이렇게 쓸 거야. 4 곱하기 얼마? 5파이 2라고 쓰니까.
무슨 말인지 가죠? 100의 자리는 0이 못 오니까 4라고 표현한 후 나머지 자리들은 모든 숫자가 올 수 있으니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고르세요. 기억하세요. 5, 8, 2라고 쓸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야.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타이거의 5개 문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여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들려고 한다. 반드시 문자 t를 포함하여 만들 수 있는 암호의 개수를 구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문자가 뭐가 있어? t, i, g, e, r, e, r이라는 5개 문자가 있는데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문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t가 하나쯤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t가 모든 자리에 t가 들어가면 tt밖에 없는 거니까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t가 하나쯤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사건이에요? 여사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5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즉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죠?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가 돼? 누가 오지 않는 거야? t가 아무 자리에도 t가 오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지. 그지? 몇 가지? 4가지의 곱이니까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4의 세제곱은 얼마야? 64. 그럼 125에서 뭘 빼면 된다? 64를 뺀 놈이 된다고 해석하는 순간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문자가 반드시 문자 t를 포함하여 만들 수 있는 암호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숫자 바꾸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자, 유제 3-2와 3-3을 둘 다 풀고 가볼게요. 처음에 풀어보자. 오늘은 순열과 중복 순열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간다고 생각해라. 원순열까지. 경훈이는 여름방학 때도 했잖아. 네. 기억나지? 그때 교재 뭐로 했었어? 초록 색깔 센. 초록 색깔 색. 라이트 센인가?